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1항에 따라 금융안정보고서를 매년 2회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금융안정보고서는 2016년 상반기 보고서입니다. 근본 금융안정보고서는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객관,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점검, 금융안정 현안 심층 분석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가계 및 기업 부문의 재무 상태에 일부 취약한 요소가 있으나 금융기관 및 외환 부문의 양호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는 대출 연체율이 하락하고 부채 구조도 개선되고 있으나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부채 상환 부담은 다소 증대되었습니다. 기업은 수익성과 재무 구조가 조선, 해운 등 일부 취약 업종을 제외하고는 개선되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등에 따라 성장성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은행은 구조적인 수익성 부분이 지속되고 있으나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비은행도 경영 건전성이 대체로 개선 추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시장을 보면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 가격 변동성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환 부문에서는 순대외 채권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국내 은행들의 외화 조달 여건도 양호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융 안정 여건을 살펴보면 가계 및 기업의 재무 건전성 변화, 중국 경기 부진, 선진국 경제 동향 등 대외 리스크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안정 현황 분석 부분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거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금융이 취약성을 높일 수 있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서 4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최근 기업 구조 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은행의 기업 여신 부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등 신흥시장국 경기 둔화와 같은 대외 리스크 요인이 국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 내 리스크 축적 가능성을 각 금융시장별로 점검하였고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그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는 조정환 금융안전국장이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성 목께서 금융안정 개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계 부문은 부채의 부실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부채 상환 부담은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부채는 2016년 3월 말 1234조 원으로 2014년 3, 4분기 이후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2016년 3월 말 145.6%로 전년 동기 대비 9.6%포인트 상승하였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5년 12월 말 44.8%로 전년 말 대비 0.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채 구조는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 증대 및 부채 구조 개선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채 상환 부담 증대에 따른 부실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부문은 수익성 및 재무 건전성 지표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성장성은 악화되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2014년 마이너스로 전환된 후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14년보다 높은 5.6%를 시현하면서 취약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부채 비율 200% 이상 기업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등 재무 구조와 단기 유동성도 다소 호전되었습니다. 다만 조선 해운 업종은 부채 비율이 여타 업종을 크게 상회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매우 취약하였습니다. 최근의 기업 매출 감소는 투자 축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기업의 경영 여건에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만성적 한계 기업들의 퇴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기업 구조 조정 추진을 위한 채권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여신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행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수익성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영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자산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개선 추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총자산 순이익률과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구조적 이익률이 과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BIS 기준 총자본 비율이 2016년 1사분기 말 현재 14.8%로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은행의 자본 적정성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기업 구조 조정이 본격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의 잠재적인 손실 흡수 능력 저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대손 충당금 추가 적립, 자본 증대 등을 통해 리스크 확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은행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습니다. 자산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부분 업권에서 연체율과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자산 건전성 개선 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자본 적정성 비율도 모든 업권에서 감독 기준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다만 수익성의 경우 일부 업권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업권의 수익원 다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건전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2016년 2월 초까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2015년 12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 금리 인상 기대 변화 등으로 등락하였습니다. 주가는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회사채 시장에서는 비우량물에 대한 신용 차별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외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였습니다. 순대외 채권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단기 외채 비율 등 대외 지급 능력은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였습니다. 국내 은행의 외화 조달 여건은 2016년 초 일시 악화되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는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 정책 확대 등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2016년 2월까지 순유출을 나타내었으나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경향이 완화되면서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의 결제 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증권결제 시스템의 장외시장과 외환결제 시스템의 리스크 지표가 개선되는 등 원활하게 운영되었으며 거액 및 소액결제 시스템과 증권결제 시스템의 장내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였습니다. 금융안정 현안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행의 기업 여신 현황 및 잠재 리스크입니다. 국내 은행 기업 여신의 부실 채권 비율이 2016년 3월 말 현재 2.6%로 2011년 3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은행 권역별로는 특수은행이 2014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시중은행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차주 기업의 재무 상황은 재무 건전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기타 운송 장비 및 운수 업종 등은 글로벌 업황 부진 등으로 부실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 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이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거액 여신 편중 리스크가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2013년 이후 다소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은행의 여신 관리 행태는 이자의 정상적 납입 여부에 의존하는 사후적 관리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차주의 미래 상환 능력까지 감안한 사전적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업 여신의 건전성 악화는 은행권의 경영 건전성을 저하시켜 시스템 리스크로의 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대외 리스크 요인이 국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저유가 지속, 취약 신흥국의 위기 가능성, 선진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국내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 모형을 이용하여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경제 저성장, 저유가 지속, 유로 지역 및 일본 경기 둔화 등 세 가지 대외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점검 결과 대외 리스크에 대한 국내은행의 보험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외 리스크 요인별로는 저유가 지속 및 유로 지역 일본의 경제 둔화에 비해 신흥시장국 경제 저성장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신흥시장국 경제의 저성장과 함께 여러 가지 대외 충격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일부 은행의 자본 적정성이 악화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리스크 축적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수익 추구 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시장 내 리스크 축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위험 추구 행태 여부를 점검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리스크 축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시장의 경우 우량 등급 채권이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가는 펀더멘털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상품 시장의 경우 안전자산 투자 비중이 높아 이들 상품에 내재된 리스크 수준은 대체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단기 자금 시장의 경우 엄격한 자산 운용 규제 등으로 인해 대내외 여건이 변하더라도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익률이 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일부 시장성 금융 상품을 대상으로 위험 추구 행태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시장성 금융 상품은 투자 손익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상품 및 금융기관 간 연계 구조도 복잡하여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특정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 징후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 구조를 통해 리스크가 파급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현황과 가계부채입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임대주택 매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가 2012년 말 111.2조 원에서 2015년 말 143.4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들 가구의 금융부채는 주로 고소득층과 고연령층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임차 거주율이 높고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공공 및 기업 부문의 공급 비중이 낮아 가계의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차입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공공 및 기업 임대주택 비중이 주요 4개 선진국 평균 수준인 40%라고 가정할 경우 가계부채 총량은 현 수준보다 30 내지 50조 원가량 축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주택 보유 임대 가구는 임대주택 마련을 위한 차입으로 금융부채 부담이 높은 편이지만 실물 자산까지 감안할 경우 채무 상환 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부채 규모가 커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는 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데다 실물 자산 보유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 충격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임대 가구의 부채 현황과 차주의 상환 능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공공 및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개별 가계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마치고 근본 금융안정보수 내용에 관한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머니터의 이염식 기자인데요. 가처분 소득 대비 그 상환 비중이 조금 이자 상환 부담은 줄었는데 이게 그 가계 부채 상승보다 소득 상승이 더 낮은데도 이렇게 된 게 금리 때문에 그런 건지 좀 더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고 이게 나중에
지금은 괜찮은 건데 전체적인 평가가 이게 뭐 방향성은 이게 뭐 이자 부담이 잠깐 낮았다고 좋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예, 가계 처분 가능성 대비 그 부채 상환 지출 비율이 금환보고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미세하게나마 하락하였습니다. 이건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즉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서 이자 비용이 지출이 좀 감소되는데 이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정부의 가계부채의 어떤 질적 부족 개선 노력을 통해 원금도 장기에 걸친 분할 상환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 이자 비용과 원금의 분할 상환 부담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조금 더 그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